사람이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가장 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통제력은 자신감의 가면이 아니라 두려움의 가면일 때가 많습니다. 윤계에 따르면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마음은 자신 안의 혼돈을 억누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제하려는 욕망은 자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영적 노예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에 의해 노예가 됩니다. 관계, 생각, 감정,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사슬을 쌓습니다. 삶의 흐름을 방해할 때 그 흐름은 당신을 끌고 가는 대신 삼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역설적인 진실을 처음 깨달을 때 인간의 마음에는 이상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사실 통제력을 잃는 순간의 시작입니다. 융은 이 진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신이 통제하는 것에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억누른 분노가 당신을 지배하고 억누른 두려움이 당신을 인도하며 무시한 욕망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내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마음이 가진 가장 정교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고 삶을 의미 있고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자는 내부 세계에서 길을 잃습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은 사실 내면의 두려움, 즉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관계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일종의 정신적 쇠퇴로 이어집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가슴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폭풍은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불확실성조차도 당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로는 점차 영적 포로로 변합니다. 통제는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가두어 둡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통제하려는 경향이 그토록 강한 걸까요? 무의식은 혼돈보다 질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윤기 분석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통제는 생존 메커니즘이며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취약했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피하는 것입니다. 통제는 안전해 보이지만 영혼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완벽한 통제의 영역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마치 씨앗이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미지의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융이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자신의 본성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즉, 통제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더 꽉 붙잡을수록 더 빨리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삶은 당신이 저항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사랑은 억압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성공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창의력은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생각을 더 많이 억압할수록 생각은 더 강력하게 되돌아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삶이 당신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통제력을 잃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의식은 확장됩니다. 다시 말해 자유는 통제력을 포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은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항복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사건의 본질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당신 자신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의 두려움은 안내자가 됩니다. 이제 억압하는 대신 관찰하고 관리하는 대신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통제의 어두운 면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흐름 속에 있으며 자신 안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삶에서 무엇을 가장 통제하려고 했습니까? 사람, 미래, 아니면 과거의 메아리? 어쩌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당신을 장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식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고 어쩌면 당신의 인식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빙산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물 위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부분인 반면 진정으로 거대한 덩어리는 수면 아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은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억압된 욕망, 잊었다고 생각했던 두려움, 어린 시절의 고통, 질투, 분노, 수치심의 깊은 저장소입니다. 모든 억압된 감정은 에너지로 남아있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스스로 터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이 떠오르고 두려움을 억누를수록 그 상징이 꿈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윤근 이를 무의식의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가면 속에 억압된 모든 것을 다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통제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통제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무의식은 마치 연극처럼 억압된 각각의 내용을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립니다. 연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등장인물만 변할 뿐입니다. 당신의 억압된 분노는 친구에게 향합니다. 억압된 무가치감은 관계에서 의존성으로 변합니다. 억압된 두려움은 과도한 완벽주의나 끊임없는 불안으로 표면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당신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통제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의식과 싸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적인 힘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상징적이며 직관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군이 됩니다. 윤기 수백 건의 사례 연구에서 관찰했듯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은 억압된 감정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끊임없이 비난받았던 여성은 몇 년 후 완벽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버림받았던 남성은 성인이 되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그림자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사람을 깨우기 위해 이러한 게임을 합니다. 그것은 적이 아니라 단지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억압된 감정은 의식이 보고 듣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더 많이 억압할수록 그 감정은 더욱 강력하게 되돌아옵니다. 융은 의식의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그 그림자에 지배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된 감정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의식의 연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무대 조명을 켜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발휘될 때 무의식은 더 이상 당신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꿈 상징 우연은 무의식의 언어를 통해 당신과 소통합니다. 그러면 통제하려는 욕망은 점차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협은 당신 자신의 억압된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이를 정신의 자기 균형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정신은 이러한 억압된 부분들을 가시화함으로써 당신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삶에서 반복되는 사건들, 비슷한 관계들, 같은 종류의 고통들은 사실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봐, 나를 이해해, 나를 억압하지 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름을 오해합니다. 마음은 왜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 왜 나는 항상 같은 사람들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무의식이 당신을 치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반복은 자각의 기회입니다. 모든 위기는 내면의 대화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부름을 더 많이 억압할수록 게임은 더욱 계속됩니다. 통제하려는 당신의 노력은 이 게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모든 억압은 새로운 가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가면 뒤에 정체성 상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가면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영혼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벽에 부딪히면서 통제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집니다. 사실 무의식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기 위해 일합니다. 당신이 잊고 억압하고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든 되살려냅니다. 이 자각의 순간이 영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 뒤에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 되돌리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삶을 관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과 함께합니다. 그 순간 통제가 아닌 균형이 탄생합니다. 더 이상 파도에 맞서 노를 젓지 않습니다. 바다의 흐름을 느끼고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억누르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저 자각하며 살아가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아는 인간의 정신적 갑옷입니다. 겉보기에는 당신을 보호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으로부터 서서히 고립시킵니다. 윤게 따르면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지만 영혼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와 자신의 정체성을 혼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자아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미지의 것을 위협으로 여기고 혼돈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모든 계획이 완벽하기를, 모든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자아는 이러한 불확실성 앞에서 취약해집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은 이러한 취약함, 즉 부족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자아는 항상 강해 보이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아는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힘으로 가립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통제하는 사람만큼 강하지 않지만 당신이 억압하는 사람만큼 비겁합니다. 자아는 이러한 두려움을 억압하기 위해 외부 질서를 확립합니다. 자아는 사람 관계 사건을 조종하고 모든 것이 특정한 패턴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는 내면의 혼돈을 덮는 얇은 베일과 같습니다. 무언가가 그 질서를 무너뜨릴 때마다 공황이 찾아옵니다. 자아는 통제력이 약화되면 자신의 존재가 붕괴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상실은 자아의 기반이 되는 정체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은 자신을 잃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아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비슷하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심리적인 죽음입니다. 통제력을 잃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아는 유일한 방법은 통제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어둠 속에 남겨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빛을 꺼버립니다. 무의식의 속삭임을 잠재우는 것은 그곳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성장이 시작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이러한 대면에서 시작됩니다. 자아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 자아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통합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미지의 것이 아니라 자아가 그 미지의 세계와 마주하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외부 세계에서 찾습니다. 성공, 지위, 관계, 하지만 이러한 답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어떤 정의도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공허함은 사람이 자신의 영적 중심을 찾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자아는 이 중심에서 분리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적인 것들로 자신을 쌓아 올리려 합니다. 모든 칭찬, 모든 인정, 모든 찬사는 자아의 벽에 벽돌을 하나씩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커질수록 영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자신만의 감옥을 짓게 됩니다. 그 감옥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힐 듯 답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으로는 지쳐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아주 작은 흔들림도 그들의 정체성 전체를 위협합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에고의 신성한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작은 계획 속에서 신행세를 하려 합니다. 운명을 통제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삶을 형성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신성한 게임이 아닙니다. 삶은 당신의 에고를 깨뜨리도록 설계된 스승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내면에는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 불안함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부르는 순간입니다. 영혼이 놓아줘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멈춰.
하지만 에고는 이것을 항복이 아니라 패배로 봅니다. 그러나 융기 정의한 항복은 의식적인 참여입니다.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항복은 에고의 소멸이 아니라 에고의 진정한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고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융의 목표였습니다. 자아와 그림자의 화해, 영혼의 통합입니다. 자아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지시하지 않고 안내하는 중심이 됩니다. 더 이상 통제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사건을 강요하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두려움이 고요해지면 내면의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 침묵 속에서는 목표 달성에 대한 서두름도 과거의 짐도 없습니다. 오직 자각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는 항복 속에서 변화한다. 어쩌면 이 글을 들으면서 자신의 자아가 두려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자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내면의 두려움이 자신의 그림자를 비추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항복, 이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약함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항복은 가장 높은 의식 상태입니다. 진정한 항복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삶의 깊은 리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아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아는 항복을 자신의 힘을 잃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삶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입니다. 사건, 사람, 시간, 심지어 자신의 감정의 흐름에도 저항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저항이 아니라 흐름을 통해 이해됩니다. 융은 인생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항복의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고치려 할 때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감정은 더욱 강력하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항복은 이러한 자각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싸움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임상 관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그들에게 잔혹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싸우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들은 항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는 누적된 내면의 긴장으로 변합니다. 이 긴장은 억압된 감정, 방향성 없는 에너지, 말하지 않은 말,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경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스트레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저항입니다. 항복은 이러한 저항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강물에 던져진 나무잎처럼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면 더 이상 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물 안에서 움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오해는 항복이 수동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융이 가르친 항복은 의식적인 참여입니다. 다시 말해 사건을 강요하지 않고 인식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영혼이 자신의 질서를 찾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자아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람이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고 할 때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외부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복은 내면으로의 회귀의 시작입니다. 이 회귀는 자아가 죽음과 유사한 충격을 경험하도록 요구합니다. 자아가 항복하면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목격하는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자에게는 파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탄생입니다. 융이 죽음 전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이 내면의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낡은 정체성, 낡은 두려움, 낡은 욕망의 해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항복에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통제가 주는 거짓된 안정감을 포기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세계 속에는 삶의 자발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씨앗이 어둠 속에서 썩지 않고는 싹을 틔울 수 없듯이 사람은 통제를 포기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항복은 사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종교나 철학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신뢰입니다. 융은 항복이란 자아의 목소리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외부 권위가 아닌 내면의 직관의 인도입니다. 내면의 자아는 우주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놓아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삶은 당신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삶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항복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흐름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관계는 더 단순해지고 생각은 더 명확해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윤기 말했듯이 삶의 목적은 삶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통합의 순간에는 더 이상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항복의 역설입니다. 놓아줌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변동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바다 그 자체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림으로써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단순한 의식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어둠, 즉 그림자라고 불리는 깊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림자에는 우리가 억압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 분노, 질투, 수치심, 억압된 욕망, 심지어 사랑의 어두운 면까지도 말입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의식에서 배제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림자는 대개 우리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선택합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옵니다. 당신이 그림자로부터 도망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잊혀진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억압하고 부정하는 것은 심리적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융기 분석한 많은 사례에서 완벽주의적이고 침착하며 선량하다고 묘사된 사람들은 억압된 분노, 질투 또는 죄책감을 축적해왔습니다. 억압된 에너지는 결국 위기, 분노의 폭발, 상실 또는 관계의 파탄 등 어떤 상황에서 폭발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놀라며 난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그곳에서 수년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융은 어둠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빛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악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억압된 잠재력, 창의성, 열정, 직관까지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림자가 돌아올 때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자아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자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빛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인내심이 많고 침착하다. 그림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아니, 너도 화가 나고 질투심이 많고 연약해. 이러한 대립은 자아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충격이 영적 성장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림자에 맞설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처럼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둠의 시면을 파헤쳐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따라서 당신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억압된 자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누군가의 오만함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억압된 힘에 맞서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자신감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거울을 통해 말합니다. 그래서 융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사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면 더 이상 그림자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억압하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그림자와 함께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자각을 권장합니다. 모든 반응은 단서입니다. 누군가에게 과잉 반응할 때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부릅니다. 나를 봐. 그림자는 말합니다.
나를 억압하지 마. 이 부름을 거부하면 통제에 대한 강박이 더욱 강해집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외부 세계에서 복잡한 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반복, 똑같은 실수,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을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게임의 일부입니다. 그림자는 통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이 점에 대한 융의 조언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어둠을 거부하지 말고 의식의 빛으로 끌어들이세요. 이는 어둠을 놓아주거나 어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변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사람은 내면의 균형을 이룹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빛이나 어둠으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온전합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통합된 사람은 더 이상 내면의 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림자는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을 표면으로 끌어올려 억압된 잠재력을 깨웁니다. 그림자 없이는 의식이 확장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의 유명한 말, 빛은 어둠을 들여다볼 용기에서 솟아난다가 여전히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자신을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완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영적 성숙의 본질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실수의 무게 속에서, 질투의 고백 속에서, 분노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부끄러움이 변화의 문턱임을 아십시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고양시켜줄 빛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해방은 외부 세계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놓은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통제하고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을 멈추면 삶의 질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생각, 기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자아의 각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각성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삶에 맞서 싸우지 않고 삶과 함께 흘러갑니다. 항복에 뒤따르는 이 침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허함이 아니라 확장된 의식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통제력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삶은 고유한 리듬과 법칙에 따라 흐르고 당신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내면의 긴장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통제는 저항을 만들고 저항은 고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는 저항이 없습니다. 오직 자각만이 존재합니다. 이 자각은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재 순간의 순수한 의식입니다. 윤기 분석한 많은 사례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자각에 도달했을 때 일종의 재탄생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삶을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고 삶을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해방의 침묵은 사람이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영혼은 더 이상 자아에 의해 억압되지 않고 의식은 더 이상 자아의 그림자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이 하나로 합쳐지고 처음으로 사람은 완전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놓아주고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의 반영으로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외부의 목소리가 고요해질 때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소리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기시켜줄 뿐입니다. 모든 게 괜찮아. 이러한 자각은 일종의 평화로운 경계 상태입니다. 과거의 무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 순간의 단순한 진실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은 생각보다 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침묵은 영혼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침묵을 자아의 지혜라고 묘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당신 안에서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을 깊은 평화로 이끕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에 매달릴 수도, 당신의 것을 잃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는 결과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 됩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침묵 속에 안식처를 찾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함의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에 도달한 사람은 타인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며 관찰합니다. 융은 진정한 사랑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데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이 영혼의 가장 고귀한 형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스승이 됩니다. 고통, 상실, 외로움, 심지어 불확실성까지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당신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내면의 한 면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삶과 통합되는 열쇠입니다. 더 이상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당신에게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당신의 침묵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통합된 영혼은 침묵한다. 왜냐하면 싸울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음악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때때로 모든 것이 고요하지만 어쩐지 모든 것이 옳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들은 해방의 침묵입니다. 그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포용하세요. 삶은 당신이 잠시 멈출 때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도 자신의 침묵 속에서 평화를 찾은 순간들을 경험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침묵이 다른 누군가의 폭풍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이제 끝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수수료를 내고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